삼천당 제약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제 그 섹터에 대한 그 일부 펀드들의 공매도 재개 전에 매도를 까버리면서 이렇게 이제 빠진 종목이. 그러니까 이때는 뭐 아주 특별하게 뭐 재료가 나온 바이오 제약사가 아닌 이상은 다 빠졌어요. 근데 이제 그 다음이 중요하다 그랬죠. 제가 이 주가가 싹수가 있으려면, 아니 주가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어떤 지지선을 깰 수도 있는 겁니다. 깰 수도 있죠. 뭐 맨날 올라가란 법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주식이. 근데 그 지지선을 깼을 때 그 이상의 강력한 힘으로 여세를 몰아가지고 이게 되치기에 들어갈 수 있느냐. 우리 유도에 보면은 뒷다리 걸어서 되치기 한판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그런 거 좀 잘한 사람이 이제 하영주 뭐 이런 양반들 보면 뒷다리 걸어서 되치기 한판 닦고 84년 애틀랜타 올림픽에서 그 이런 식으로 되치기가 나와야 돼. 되치기가. 주가가 빠졌잖아요. 아니 주식이란 게 그 섹터 자체가 빠지거나 아니면 주식 시장 자체가 뭐 갑자기 악재가 나오거나 미국 시장이 폭락해 가지고 이제 못 버티고 팍 빠질 수가 있지 않습니까? 빠질 때는 이제 같이 빠져. 근데 그 다음에가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가 빨리 수습을 하고 되치기 한 판에 들어가느냐, 아니면 여기서 한 판 얻어먹고 나서 갤갤대다가 그대로 이제 KO 당하게 생겼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빨리 되치기 하는 놈은 이길 가능성이 높거든. 역전의 용사니까. 지금 삼천당 제약이 딱 그 역전의 용사 편이 딱 나오고 있잖아요. 되치기 한 판에 들어갔잖아. 이 기본적으로 이제 이 종목이 뭐가 저쩌고 이런 것 일일이 뭐 얘기 안 해도 여러분들이 사실은 그 보면 다 알아요. 현재가 장을 보고 뭔 뉴스가 있나 없나 또 보고 실적 발표 나올 때 되면 기업 분석, 아니면 실적 발표도 이제 대부분 보면은 이제 좀 이런 국제간 회사들은 또 실적이 또 나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기사에 돼 가지고 또 나오고. 왜냐면 사람들이 많이 보니까. 뭐 광고성 글만 몽땅 있네. 3월 11일 날 뭐 하나 있고, 이때 이제 비만 치료제, 노보노디스크 차세대 비만 치료 임상 실험 실망감의 하락, 3월 11일 날 그런 거 하나 있었고, 뭐 그 다음 외에는 뭐 없는 모양이죠. 3월 11일이면 요때는 아니야, 그죠? 이런 자리나 되겠네, 그죠? 원래 이 종목은 개인 세력이 좀 관리를 해가는 그런 종목이라고 저는 판단이 돼요. 그리고 이 볼 때 그 세력이 주가 관리를 할 때는 그 60일선을 깨는 법이 없습니다. 어지간해 가지고는 참고로 그걸 알고 있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세력주의 속성은 수요와 공급 중에서 세력이 인위적으로 주포가 들어와가지고 주가를 관리하면서 주가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60일선을 깨고 내려가 버리면 안 된다. 왜 60일선을 깨고 내려가면 안 되냐면, 저는 60일선을 뭐라고 명명을 하면 어디에 나와 있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 분기당 나오는 게 60일선이잖아. 일개 분기가 60일선이야. 그래서 거래일 기준으로 보면 한 달에 20일씩 잡으면, 그래서 이 60일선은 수급선의 역할을 많이 해요. 그렇기 때문에 60일선을 깨고 내려가 버리면은 그것도 이제 장대 한번 거래 터지면서 딱 깨고 내려가 버리면 그 세력이 손 놔버린 거거든. 근데 60일선을 주로 세력은 그래서 깨는 법이 없어요. 주가가 60일선 위에 있다라는 것은 매수세하고 매도세하고 힘겨루기 할 때 여전히 매수세가 많아야 60일선 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이해가 됩니까? 매수세가 많아야 된다. 매수세가 많았을 때 61선 위에 있다. 그러면은 얘 같은 경우는 이제 61선 지지를 딱 정확하게 인위적으로 관리한 그런 흔적이 있죠. 61선 딱 터치시키고 그냥 당겨버리잖아요. 61선 올 때까지 일부러 놔둬요. 내가 관리 들어갈 테니까 봐. 내가 이렇게 관리하고 있는 종목이다 라는 것을 개인한테 인지를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물량을 쉽게 못 팔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런 종목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분차트를 예를 들어서 보면 여기서부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좀 올랐잖아. 장이 좀 주춤하잖아요. 그러니까 요 하루 이틀 21선 위에서 지지되는 것을 딱 숨고르기. 우리가 오늘 음봉이 나왔지만 시가에 떠서 나오니까 음봉이 나오잖아요. 그 아래권에 살짝 달아놨어. 그리고 여기서 조금 더 숨고르기 하는 척 해야 되네. 뭐 바로 갈 때도 있습니다만은 21선 지지력 테스트를 하면서 여기서 관리의 모습을 딱 보여준다고요. 그러면은 뭐 거의 뭐 여지 없습니다. 이런 것은 여기서 이제 여기서 딱 요런 식으로 하루 이틀 더 딱 관리했다가 이제 요렇게 돼 가지고 지금 음의 기운이 떠서 나오니까 음봉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매물이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니야. 또 물렸다가 시커멓게 아침 떠서 나오니까 으시구나 감사합니다 하고 이제 트는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그 물량을 소화하면서 다시 양봉의 반격이 나오기 시작한다고.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모양새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물량 한번 걷어내고 다시 양봉의 반격이 나오잖아요. 양봉의 반격이 나오죠. 그런 자리가 딱 매수 자리가 되는 거예요. 21선 지지세 확보하면서. 그러고 가면은 주가가 당연히 이제 올라치면 어떻게 가겠습니까? 아니 얘가 저항이 되겠습니까? 별로 안 되죠. 왜냐면 올라와도 여기에 이격이 없잖아요. 이격이 안 벌어졌기 때문에 이런 데는 저항이 안 되는 거라. 그래 얘가 이제 딱 치면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딱 치게 되면 이렇게 딱 가지고 23만원 요거 딱 요렇게 올라오는 거라 이게. 근데 이때처럼 이렇게 세게는 안 움직이는 거야. 왜냐면 이때는 바이오주가 주도주로 해가지고 랠리가 나올 때고 지금 바이오주가 세요 안 세요? 안 세잖아. 그러니까 혼자 올라가더라 혼자 애 중심으로 해서 올라가더라도 좀 눈치를 보면서 가요. 나 혼자 너무 갔나? 저기 등산할 때 여러 명이서 한 20명이 등산했어요. 내가 잘 간다고 해가지고 막 부지런히 갔어. 근데 저 보니까 2등주 구는 저 밑에 있어. 조금 쉬었다 가고 이런단 말이야. 올라올 때까지 좀 기다렸다가 나 여기 가고 있어. 나 봤지? 그 다음에 또 올라간다? 나 이러면서 가는 거라. 그러니까 이때는 뭐 볼 때처럼 우 해가지고 올라갈 때고 지금은 그러지는 않잖아 지금. 바이오즈 꺾인 놈들도 있고. 그러니까 애가 이제 이렇게 딱 가면서 23만원 이런 자리로 올라오겠죠. 아주 뭐 특별한 경우 아니면 올라온다고 이런 경우. 근데 이제 23만원 와가지고 그전 같으면 이런 파동이 나와버리니까 이런 파동 막 세게 아주 이렇게 보면 여기서 딱 치면 27만원 정도 이게 벌어져야 되잖아. 근데 그렇게 안 간다니까. 23만원 가고 나서 그 다음에 요것도 27만원 2차적으로 목표가 27만원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25만원 자리에서 또 걸려요. 이렇게 25만원 전후 간다면은 상태 보면서 비중 조절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아주 세게 제로까지 나와서 하면 27만원 이렇게 보고 아니 정상적인 흐름에서는 25만원 정도잖아. 그러면 이격이 벌어졌잖아. 그러면은 가지고 있어도 되나? 이게 주도주에서 완벽한 주도주 바닥에서 여의땅 하는 주도주가 아니면 비중을 딱 일단은 좀 줄여놓고 지켜보는 거라. 이게 25만원 그래도 쫙 관리가 잘 되고 27만원 이 라인으로 올라가는가 이런 거 이제 올라가기 위한 어떤 이 전초 과정 똑같은 거예요. 여기에서 제가 숨고르기를 해야 된다 그랬잖아. 이런 형태 거기 가서는 이제 가격 변동성이 좀 더 있고 기간 조정이 좀 더 있어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기간 조정이 좀 더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저쪽에 바라고 이런 식으로 기간 조정이 좀 더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런 다음에 친다고.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렇게 기간 조정을 거쳤다가 꼭 올라가라는 법이 확신이 좀 적으면 일단 올라왔으니까 좀 챙겨놨다가 지지 보면서 한 번 더 이런 자리로 쳐 올라올 거냐 아니면 빌빌대면서 다시 좀 시들해질 거냐 나머지는 이제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주도주 바닥에서 요이 땅에서 시세가 강력히 형성될 때하고 그 다음에 한탕 다 물거먹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한 번 더 움직일 때하고 요 매매 패턴도 사실은 바꿔줘야 돼. 제가 유튜브 방송을 하면서 사실 이제 요 정도에서 좀 끊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있어요. 근데 거기다 내놓고 뭐 여기 와서 이렇게 해라 뭐 이렇게 비중 조절 뭐 이렇게 일일이 설명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중간 과정을 약간 건너뛰어서 이 정도까지 목표를 잡고 보자. 예를 들어서 이 자리가 저항은 안 돼. 그러면 23만 원이 있는데 25만 원을 잡아놔. 근데 우리가 누가 보더라도 23만 원에서 저항이 한번 걸리게 돼 있거든. 주도주가 지금은 바이오가 아니니까. 그렇지만 목표가를 25만 원 잡아도 여러분들은 23만 원 전후에 와서는 내가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되겠구나. 항상 주식이라는 것은 내가 팔았을 때 내 돈이 되는 것이지 기분만 좋았다가 다시 빠져버린 것은 아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나무아미 탑을 해가지고 올라가라고 빌었다가 도로아미 탑을 되면 아무 필요가 없다. 계좌가 딱 평가익으로 주식까지 매도가 깔끔하게 됐을 때 내 돈이 되는 거지 기분만 좋다가 빠져버린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얘기. 그래 여러분들 천재투자TV 구독 좋아요 하시고 여러분들 제가 장중에 모처럼 이제 방송을 좀 켜놓고 방송을 합니다만은 여기에 이제 오르고 차팅 어플 요것을 좀 잘 활용하라 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면은 어쨌든 이제 정보의 홍수세 예전에는 정보를 한번 받으려고 하면은 정말로 뭐 여의도 사학연금이나 대투 이런 건물의 여의도에서 하면은 막 450석 대투 500석 이런 데 하면은 뭐 그 자리가 꽉 차가지고 여러분들 막 그 정보를 얻으려고 강연에 한 번씩 하면 어마어마하게 오고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뭐 케이블 TV도 그 이후에 이제 2005년경부터 한경화하고 이토마토 이런 거 생기고 MBN 2000년 초반부터 이제 생기긴 했어요. 근데 그때는 시청자가 별로 없었고 90년대는 막 그 강연에 이제 쫓아다니고 막 사람들이 그랬다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정보를 받을 수가 없으니까. 근데 지금은 뭐 정보의 홍수 속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정보의 질이 퀄리티가 중요한 것인데 주식을 오래 한다고 해서 주식을 더 잘하는 건 아닙니다. 제가 단정적으로 얘기하면 주식을 오래 한다고 해서 더 잘하는 건 아닌데 주식을 오래 할수록 뭐냐면 수익은 좀 미흡할지 몰라도 손실 관리는 좀 더 확실해요. 왜냐하면 손절을 안 했을 때 리스크 그게 놔뒀을 때 방치했다가 완전히 맛이 가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주식은 그런 것을 관리를 잘해. 주식을 좀 오래 한 사람들은.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요 제야에서 정말 잘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많이 있는데 이게 되도록이면 그 오르고 차팅 어플에 있는 전문가들을 많이 활용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이라고 해서 100% 잘하는 것은 아니에요. 내가 볼 때 조금 약간은 좀 조금 더 내공을 키워야 되겠다 이런 사람들도 좀 보이고 합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잘해요. 전체적으로. 또 여기에 이제 없습니다. 이 주식입니다만 여기에 쭉 스크롤 내려보면 코인도 있어요. 윤수석 코인, 로토스 코인, 코인도 있어요. 그래서 이 전문가들 활용해 가지고 어쨌든 다 주식 투자라는 게 돈 벌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 이제 돈을 벌려고 했으면 3인행 필요하사라. 세 사람이 걸어가다 보면 반드시 내 스승이 있다라고 해놨는데
여기 이제 이 잘하는 사람들이 아예 여기에 어벤져스처럼 있는 전문가들이니까 여러분들은 여기에 이제 입장을 하셔가지고 활용을 해주면 좋다 이거지. 그래 여러분들 플레이 스토어나 원스토어 그 다음에 이제 아이폰 같은 경우는 애플 앱스토어에서 오르고라고 이제 검색을 해가지고 하면은 딱 요렇게 생겼어요. 오르고 ATM 스탁 전문가. 이 ATM 스탁은 여기 지금 이 방송 듣는 분들도 다 아실 겁니다. ATM 스탁은 금융감독원에 등록된 법인 주식회사입니다. 정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믿을 수가 있는 거죠. 다른데 보면은 그 양아치 같이 그 막 채팅방 한다 해가지고 뭐 돈 뜯어내 가지고 방 닫아버리고 별 쇼를 다 해가지고 이게 막 금융감독원 이런 데서도 지침이 내려오고 합니다만은 그런데 양아치 같이 하는 그런 먹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하면 요즘에는 뭐 희한하게 뭐 조폭들도 어떻게 뭐 채팅으로 해 가짜로 해가지고 뭐 하는 모양이던데 그런 것이 아니고 여기는 정식으로 오르고 채팅 어플이니까 설치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전문가들을 찬찬히 좀 지켜보세요. 한번 자 우리가 이제 똑같아요. 주식을 하면서 이렇게 쭉 보면은 이 전문가 이 주식에 대해서 이 종목이 올라갈 건가 안 할 건가 또 뭐라고 얘기가 나와 있는가 안 나와 있는가 이런 거 이제 리포트도 한번 읽어보고 뭐 기사도 읽어보고 할 거 아닙니까? 여기도 똑같은 거예요. 전문가를 보면은 한 최소한 일주일치 정도 훑어보고 그 이상 보면 더 좋죠. 그러면서 이 전문가가 나하고 투자 성향이 맞는가, 호흡이 맞는 전문가인가 이런 걸 보고 하는데 전문가는 중장기 투자하고 있는데 나는 초단타 하는 사람이에요. 스캘퍼요. 이게 맞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감안해서 여러분들이 해주면 좋다 이거죠. 오르고 무료방 입장하셔가지고 도움 받으시고.